이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AI 목소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 영상입니다. 글이 편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회사에서의 실적 압박과 상사의 잔소리만 들으면 귀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30대 지은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어떻게 과거의 깊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배터리 방전의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해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담실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지은님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이명 증상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이 겪는 이명은 단순히 청각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긴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과도한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낮은 자기 가치감이나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형성된 만성적 긴장이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과 위주의 직장 문화와 상사의 지속적인 언어적 압박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지은님은 의학적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등 거의 모든 노력을 다해본 뒤에야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 저는 지은님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섣부른 조언 대신 그녀의 이야기에 담긴 감정의 결을 따라가며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이 그녀를 지키기 위한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지은님은 상사가 실적 압박을 주며 잔소리를 할 때면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상사의 목소리가 차단되면서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증상을 시작점으로 삼아 무의식으로 향하는 감정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눈을 감고 그 이명 소리에 집중하자 지은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뒷목이 뻣뻣해지고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올라왔으며 주관적인 고통 지수인 감정 점수는 9점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신체 감각을 길잡이 삼아 그녀를 더 이전의 시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마음의 흙을 걷어내자 중학생 시절의 지은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부모님이 거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지은님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절하게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눈물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시절의 기억을 다루었음에도 불안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자 우리는 이 모든 아픔이 시작된 최초의 지점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은님이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어머니의 뱃속 태아기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사업 실패 후 술에 의존하던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아였던 지은님은 어머니의 자궁벽을 통해 전달되는 그 거대한 슬픔과 막막한 외로움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느꼈던 만성적인 외로움은 태아에게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든가 하는 무의식적인 죄책감과 공포로 각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30대 직장인 지은님을 괴롭혔던 그 이명은 사실 엄마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고함을 듣고 싶지 않았던 태아와 어린아이의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적인 소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이 스스로 소음의 장막을 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상담에서 지은님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EFT, 즉 감정자유기법을 직장,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틈틈이 실천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커지려 할 때마다 손날 타점을 두드리며 비록 지금 상사의 말이 무섭게 느껴지지만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라고 읊조렸을 때 신기하게도 이명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불화가 극심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EFT를 통해 당시 느꼈던 공포와 억울함을 충분히 털어내자 8점이었던 불안 점수는 4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10%의 이명 소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님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님, 만약 이 이명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혹시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상사의 비난을 고스란히 다 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리는 제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어도 되게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상의 긍정적 의도, 즉 무의식의 소원 성취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명은 그녀를 괴롭히는 병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비난으로부터 그녀의 영혼을 보호하려 했던 충직한 방어막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노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은님의 표정이 비로소 편안하게 풀렸습니다. 이제는 이명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무의식에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최면 상태에 진입하여 미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뒤 여전히 실적을 압박하며 잔소리를 쏟아내는 상사 앞에 서 있는 지은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귀에서 소리가 나며 몸이 굳었겠지만 이제 지은님은 담담했습니다. 상사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상태일 뿐 내 존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내면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명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불편한 감정은 0점이 되었습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냥 소리로만 느껴져요. 제안이 너무 고요해요. 라며 그녀는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지은님의 무의식에 이 평온함이 앞으로 어떤 소음 앞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후체면 암시를 심어주었습니다. 상담이 종결되고 한 달 뒤 지은님으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요즘은 이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낼 때가 많으며 직장의 소음은 여전하지만 마음의 안테나가 더 이상 그쪽을 향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엄마의 슬픔도 아버지의 방황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에 상담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은님은 센터에서 안내한 EFT 감정 노트와 자기 돌봄을 꾸준히 실천하며 무의식의 상처를 스스로 보듬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부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마주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은 결국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지은님은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신호를 사랑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평온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